어르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평생 불면증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이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는 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찾지만 그 부작용과 위존성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의 냉장고 속에 늘 있는 이 평범한 음식이 사실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제보다 더 안전하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저는 약이 아닌 음식,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바나나와 요거트를 활용한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흔하디 흔한 바나나와 요거트의 조합이 수면제와 비교될 만큼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수면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낮 동안 우리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우리 뇌는 이 세로토닌을 원료로 사용하여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야만 우리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아미노산이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바나나와 요거트가 바로 이 트립토판의 천연 보고입니다. 즉, 바나나 요거트를 드시는 것은 우리 몸에 수면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공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는 이 과정을 돕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천연근육 이완제라고 불릴 만큼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탁월하며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대부분의 수면제는 뇌의 활동을 억제하는 가바, GABA, 수용체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자극합니다. 이는 마치 전기의 두꺼비집을 강제로 내리는 것과 같아서 효과는 빠를지 몰라도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무엇보다 심각한 의존성과 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요거트는 다릅니다. 바나나 속 마그네슘이 가바 시스템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키는 등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작용하며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는 안전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바나나 요거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듯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먼저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 1개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 1컵, 약 2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얇게 썰어주시고 준비된 요거트에 넣고 부드럽게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바나나 요거트는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드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두어 약간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숟가락으로는 일반 밥숟가락을 사용하시되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꼭꼭 씹듯이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급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매일 저녁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이며 단 하루 이틀 먹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을 잘 준비를 하도록 부드럽게 돕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다른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을 통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바나나 요거트 섭취를 피하시거나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바나나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칼륨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은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칼륨을 제대로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에 심각한 무리를 주어 부정맥이나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투석 중인 어르신이라면 절대 임의로 바나나를 꾸준히 드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바나나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하며 특히 잘 익어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저녁 늦게 섭취할 경우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수면 중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당뇨 관리 자체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뇨가 있으시다면 바나나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거나 섭취 후 혈당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당불내증이 심하거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요거트는 우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등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 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는 습관 자체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절대로 헛된 희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바나나 요거트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을 꾸준히 드셔도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르신 개개인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김영수라는 어르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 역시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열심히 매일 저녁마다 바나나 요거트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잠 못 이루는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원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텔레비전으로 자극적인 뉴스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으로 지난 드라마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후 4시가 넘어서 친구들과 만나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날도 잦았습니다. 침대에 눕고 나서는 오늘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바나나 요거트는 우리 몸에 잠을 잘 수 있는 좋은 재료를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계속해서 잠을 방해하는 행동들, 즉 잠을 쫓아내는 망치를 들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편안한 잠이라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강한 불빛은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며 늦은 오후의 카페인은 여전히 몸에 남아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불면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시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먼저 정직하게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 요거트가 잘 맞지 않거나 생활 습관을 개선했음에도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는 잠을 돕는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하게 끓인 대추차 한 잔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예로부터 천연수면제로 불려왔습니다. 또는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트립토판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 상추를 듬뿍 곁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추 줄기에 들어있는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은 진정 및 최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음식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며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바로잡고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식을 먹는 습관은 뇌가 침대를 쉬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그것은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수면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결코 신비한 묘약이 아닙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대안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디 맹목적으로 정보를 믿지 마시고 자신의 몸과 꾸준히 대화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알고 계시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정직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